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스텔란티스, 이탈리아 의회 앞 운명의 날. 피아트 502 판매 저조로 스텔란티스가 위기에 봉착, CEO가 직접 나선다.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이탈리아 의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인데 이거 엄청난 일이죠.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요? 이탈리아에서 전기차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 노동조합이 열받을 대로 열받아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피아트 502 모델의 판매량이 저조해서 생산량까지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타바레스는 10월 11일에 이탈리아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얘기하려고 출석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10월 18일에 이탈리아의 대형 노동조합들이 스텔란티스를 상대로 파업을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딱 일주일 차이로 말이죠. 이게 뭐 타이밍 장난 아니죠? FIM, UILM, PAOM 같은 이탈리아 최대 금속 및 자동차 노동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502 생산 감소에 화가 나서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했어요. 이쯤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스텔란티스의 생산량이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2024년 이탈리아에서의 생산 예상치가 50만 대로 2023년에 75만 1000대에서 거의 30만 대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자연악화 수준인데 노동자들이 왜 열받았는지 이제 알겠죠? 스텔란티스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CEO 타바레스가 이탈리아 내 자동차 생산 상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타바레스가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스텔란티스 회장 존 엘칸이 최근 몇 주간 타바레스를 당장 교체할 계획은 없지만 후계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바레스가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회사가 힘들어질 때면 흔히 있는 일 아닐까요? 게다가 이탈리아 정부가 원래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프로젝트에 지원하려고 했던 유럽연합 자금 2억 2,300만 달러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스텔란티스가 이 돈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배터리 공장 3개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돈은 날아갔으니 회사 입장에서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도 고전 중이에요.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인 UAW가 스텔란티스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텔란티스가 일리노이 주의 벨비디어 공장을 재개하려던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AW가 타바레스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멘탈 흔들리는 상황이죠. UAW는 지난달 스텔란티스에 대해 부당 노동 관행을 이유로 고소까지 했고 파업을 준비 중이에요. 이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스텔란티스가 진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자면 타바레스는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서든 이래저래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월 11일에 의회에 나가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스텔란티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타바레스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남은 건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실제로 벌어질지 그리고 타바레스가 그 전에 뭔가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테슬라 파워월 설치 75만 돌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테슬라 파워월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테슬라가 또다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뭔가 큰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는 파워월 설치 숫자로 새로운 마일스톤을 돌파했는데요. 이번엔 전 세계적으로 무려 75만 개의 파워월이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실감 나시나요? 사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60만 개 돌파 소식을 전했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만에 75만 개라니 이 정도면 진짜 속도 장난 아니죠? 파워월이라는 게 뭐냐고요? 바로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주로 태양광 패널과 함께 쓰여서 전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배터리 시스템이에요. 특히 전기가 나갔을 때 빛을 발하죠. 게다가 전기 요금도 확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전기세 걱정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딱 맞는 제품. 더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가 이 파워월 3세대 제품을 여러 나라에서 출시했는데 그중 다수는 아직도 2세대 제품인 파워월 2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 파워월 3를 선보였고 그 설치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하루에 500대 이상의 파워월을 생산했다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건 그 공장에서 한 번의 교대 근무 동안 가장 많은 파워월을 생산한 기록이라는데요. 이걸 보고 있자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유럽에서는 작년 11월에 파워월 설치량이 1기가와트시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1기가와트시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 양의 전기면 가정 수천 가구가 몇 달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파워월과 메가팩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총 설치 용량이 무려 9.4기가와트시에 달했다고 보고했어요. 이 수치는 2023년 전체 설치량인 14.7기가와트시에 거의 맞먹는 수치인데 2024년 1분기와 2분기 동안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한 셈이니 2024년 말까지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는 파워월의 잠재적인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악천후 속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용 광고를 내놓고 있어요. 파워월을 태양광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확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솔루션 아닐까요? 지금 이 속도로 보면 내년에 파워월 설치 건수가 100만 대를 넘길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대 달성 기념으로 테슬라가 또 어떤 깜짝 발표를 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에너지 분야에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파워월이 있다는 점, 과연 앞으로도 테슬라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지 얼마나 더 많은 가정과 기업이 파워월을 설치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미국 항구 대규모 파업, 자동차 수입 올스톱, 항구가 멈췄다. 5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 자동차 업계 초비상. 이번에는 항구가 멈춰버렸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동해안부터 걸프 해안까지 무려 4만 5천 명의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식품, 그리고 온갖 소비재가 항구에 발이 묶인 거예요. 특히 자동차 쪽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하네요. 차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진 일이라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업을 이끈 주체는 미국 최대 해상노동조합 중 하나인 ILA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바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ILA는 미국 전역에서 무려 8만 5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4만 5천 명이 이번에 파업에 참여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특히 뉴욕, 볼티모어, 휴스턴 같은 주요 항구들이 차례차례 셧다운되면서 수많은 컨테이너가 항구에서 그대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해상연합이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에 거의 50%에 달하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화끈하게 제안한 거 아니냐 싶은데 ILA는 이걸 절대 수용할 수 없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게다가 계약 연장 요청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ILA 측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재 이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항구에 쌓여있는 1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는 당분간 출하되지 못할 거라네요. 특히 리 코튼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장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수입 물량이 차질을 빚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식품과 필수 물품 공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번 파업이 길어지면 더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테니 말이죠. 특히 자동차 수입 같은 큰 산업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ILA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파업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파업이 모든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군사 화물이나 크루즈선 관련 물자는 이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동차 수입 쪽은 이번 파업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수입 같은 대형 산업들이 중단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에 무려 $5씩 손실을 입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죠? 결론적으로 이번 ILA의 파업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차를 사거나 수입 물품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번 파업이 끝나기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테슬라의 똑똑한 소환 기능, 더 똑똑해졌다. ASS 업그레이드, 이제는 더 안전하게 차가 스스로 온다. 이번에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ASS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름부터 아주 매력적이죠? 이번에 테슬라가 이 ASS 기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뭐냐고요? 차를 주차장이나 복잡한 곳에서 직접 불러서 차가 혼자 알아서 오는 기능이에요. 이거 진짜 미래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아직 다듬을 부분이 많다는 거죠. 테슬라가 바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해요. FSD 버전 12.4.5.1에 맞춰서 ASS 기능이 몇 가지 똑똑해졌어요. 첫 번째로 공공도로 인식 개선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ASS가 공공도로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걱정하던 부분 중 하나였죠. 주차장에서나 복잡한 공간에서 차를 부를 때 그게 잘못돼서 공공도로로 나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실수를 더 확실하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차단 인식 개선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차가 스스로 오다가 뭔가 카메라가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더 잘 인식하고 멈출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요, 잘못된 충돌 방지 반응 줄이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차가 괜히 충돌할 것 같다고 오해하고 멈추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한 겁니다. 뭔가 복잡한 환경에서 차가 괜히 긴장해서 멈추면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웃긴 업데이트는 멍청한 소환 개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가 싶죠? 쉽게 말하면 덤부 서머는 조금 더 간단한 소환 기능인데 이 부분도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용자 지정 방귀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앨런 머스크가 또 한 번 유머를 발휘해서 이제 차가 소환될 때 방귀 소리를 낼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겁니다. 방귀 소리로 차를 부를 수 있다니 이거 진짜 유쾌한 기능 아닌가요? 사람들의 리뷰는 좀 엇갈리고 있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ASS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고 유용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차가 진짜 스마트하게 주차장에서 나와야겠죠? 이 기능 덕분에 자동차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긴 해요. 앨런 머스크도 이 ASS 기능에 대해 계속해서 유머 넘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액추얼 스마트 서먼의 약자인 ASS를 가지고 농담하는 걸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런 유머러스한 접근을 하는 건 참 신선하긴 하죠. 결론적으로 이번 업데이트로 ASS 기능은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변했어요. 차가 공공도로로 잘못 들어가는 일도 줄어들고 카메라가 가려졌을 때 차가 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귀 소리 업데이트. 이건 진짜로 상상도 못했던 업데이트 아닙니까? 테슬라의 유머 감각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테슬라 스웨덴 파업에도 불구 판매량 상승, 노조 파업도 막지 못한 테슬라의 폭풍 성장, 스웨덴 시장을 뒤흔든 모델 Y. 테슬라가 또 한 번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며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보통 파업이 벌어지면 회사가 살짝 휘청이긴 마련인데 테슬라는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장세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만 무려 16,478대의 차량을 팔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이걸로 스웨덴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7.8%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파업도 막을 수 없는 성장세 아닌가요? 특히 모델 Y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 스웨덴 판매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델 Y 하나로 스웨덴 시장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려 13,260대의 모델 Y가 팔렸으니 스웨덴 사람들 정말 이 차에 푹 빠졌나 봐요. 그런데 모델 Y만 잘 팔린 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3도 스웨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모델 3는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6번째로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들인 볼보, 폭스바겐, 폴스타랑 맞붙어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모델 3는 디자인이 살짝 바뀐 하이랜드 버전이 나왔지만 여전히 다른 전기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모델 3가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세단이라는 거예요. 폴스타2가 1위를 차지했지만 테슬라의 모델 3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세단 쪽에서도 테슬라는 절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스웨덴에서 이렇게 꾸준히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파업이 터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찾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테슬라 직원들이 차량 출고에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Q3 마감이 다가오면서 테슬라가 최대한 많은 차량을 출고하려고 발에 불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2024년 1,800만 대 판매 목표를 세운 테슬라가 이번 분기만 잘 넘기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애널리스트들조차 이번 3분기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2024년 테슬라가 1,800만 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올해 상반기 동안 테슬라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테슬라는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요. 가격과 수요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3분기 동안 테슬라의 판매 성과가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4분기에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1,800만 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업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이 테슬라는 스웨덴에서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모델 Y는 물론 모델 3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테슬라의 이런 저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도 테슬라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 테슬라 라이브원 서비스 변경. 할인 혜택은? 테슬라 차주들 주목. 이제 라이브원 서비스는 별도 구독해야 한다. 하지만 할인은 제공. 라이브원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 차주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테슬라 차량에서 즐길 수 있었던 슬래커라는 라디오 서비스가 이제 라이브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테슬라와 라이브원이 2024년 12월 1일부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테슬라 차주들이 프리미엄 커넥티 패키지 안에서 슬래커 라디오를 무료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별도의 구독이 필요하게 되었죠. 테슬라가 더 이상 라이브원 제품을 보조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테슬라가 차주들을 위해 할인된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라이브원의 등장과 함께 아주 신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라이브원 2.0이 출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브원은 단순히 테슬라 차량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라이브원에 접속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편리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브원은 기존 테슬라 차주 중 190만 명에게 프리미엄 또는 플러스 서비스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 이게 왜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 사용자당 수익가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차주들이 라이브원의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원도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양쪽 다 윈인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라이브원 CEO 로버트 앨린이 말하기를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라고 했어요.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게 될 거라면서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냈죠. 실제로 라이브원은 2025 회계 연도의 수익 가이던스를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또한 조정된 EBIT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800만에서 1,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런 큰 변화가 생기면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마련인데요. 사실 라이브원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뒤 25%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차주들이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일부 투자자들이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차주들이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일부 투자자들이 놀랐던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이브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서 주식시장에서도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렇게 테슬라는 라이브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차주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라이브원이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테슬라 차주라면 이번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라이브원을 구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중국 전기차 보안 문제로 멕시코의 경고. 중국 전기차 당신의 정보를 훔치고 있을지도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안 우려 전달. 이번에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약간 소름 돋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미국 국회의원들이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에서 생산된 커넥티드 차량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차량이 아니라 이 차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커넥티드 차량이 뭔지 아시죠? 요즘 나오는 최신 차량들은 거의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감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말하는 건 중국산 전기차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주행 정보나 내비게이션 데이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내 카메라, 마이크, GPS 등 각종 장비를 통해 민감한 정보들이 줄줄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차량들이 원격으로 제어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사 슬로트킨 하원 의원과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멕시코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중국 커넥티드 전기차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점이 진짜 심각해 보이죠. 더군다나 이 경고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멕시코 정부에게 국가 차원의 검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과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외교적인 문제라 더 복잡해질 수 있긴 한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경고는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정적인 금지 조치와도 연결돼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성, 셀룰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차량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미국만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와 몇몇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글로벌 이슈로 번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유는 이번 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5%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미국은 이미 1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 모든 조치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거죠. 이 정도면 중국산 차량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그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런 커넥티드 전기차가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결론적으로 미국 의원들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이 경고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번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국산 전기차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대공개 임박, 주식 시장 흔들릴까? 역대급 이벤트가 다가온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2024년 180만 대 달성 가능성은? 테슬라의 빅위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테슬라가 이번 주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올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3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올해 1800만 대 판매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죠. 이 숫자를 달성하려면 이번 3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이 이번 발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테슬라가 하반기 반등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성적을 낼지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3분기가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등의 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 동안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연말까지 1,800만 대 달성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테슬라 팬이라면 누구나 흥분할 로보택시 발표. 10월 10일에 테슬라가 역사적인 위 로보택시 이벤트를 엽니다. 이게 왜 엄청나냐면 이번 발표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과 인공지능 AI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차 한 대 발표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이벤트는 로스앤젤레스 워너 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인데 테슬라가 여는 이벤트 중에서 모델3 발표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하네요. 앨런 머스크도 이 이벤트에 대해 엄청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두 번째 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첫 번째 변신이 모델3로 시작된 전기차 혁명이었다면 이번 로보택시 발표는 완전 자율주행과 AI 기술로 테슬라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이죠.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가격, 운행당 비용, 라이드쉐어 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보택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데모까지 보여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만약 테슬라가 이걸 제대로 해낸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 이번 이벤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바클하시는 일부 테슬라 주주들이 로보택시 발표가 기대 이하일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테슬라의 핵심 주주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가 항상 대형 이벤트를 통해 뭔가 큰 걸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핵심 비전 중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테슬라의 빅위크는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AI와 주행 기술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 이벤트를 주목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전기차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I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